택수 내비게이터 아주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네. 교통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위험합니다. 지금 잠깐 멈춰 서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네. 리얼미터 기준에서도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1.2%로 지난주 대비 한 3%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난 8월 첫째 주에 29%가 최저치였는데 그때 이제 버금가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네네. 기록했고요. 네. 또 무엇보다 부정평가가 66%인데 그중에서 매우 잘못한다라는 응답이 59.9%, 거의 뭐 대부분이 매우 잘못한다라는 아주 강한 부정층이기 때문에 좀 위험 경고 등이 켜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주에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3%를 기록했던 것이 2주 연속 빠지면서 갤럽 기준하면은 네. 최저치를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좀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한 53%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간 45%였는데 부정평가가 높아졌다고 해도 과반을 안 넘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53%로 대구 경북까지 넘어선 그리고 7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은 아직까지는 50%를 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비슷하거나 지금 상회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위험한 경고가 켜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민 내비게이터. 어떻게 위험 신호 좀 잡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주식으로 치면 신저가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주목해 보는 건 이제 중도층이죠. 갤럽 발표 지난주에 중도를 보면 긍정평가가 18%고 부정평가가 73%입니다. 네. 근데 보통 긍정과 부정이 1대2만 돼도 선거 같으면 거의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대4입니다, 아직까지. 중도 한에서. 예, 중도가 1대4니까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고 전체로 1대2여도 굉장히 위험 신호인데 그 정도가 되면 그 구도가 이슈나 인물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선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도층이 18대 73이라는 거는 중도층 거의 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위험한 거죠. 지금. 보통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교, 해외 순방을 할 땐 지지율이 대체적으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국가대표로 좀 생각해 주거든요. 네, 그럼 네. 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를 대표해 갖고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국가대표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외교에 나가게 되면요. 대통령처럼 보입니다. 하긴 세계 정상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의전이라는 예. 게 아주 굉장하지 않아요. 세레모니가 굉장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외교를 갔다 오면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거고 이번에 이제 조문에서부터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조문이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그건 조문 안 가고 장례식만 참석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지한 것을 못 지키니까 타격이 좀 더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하여튼 외교 활동을 할 때는 지지율이 빠지진 않는데 이번에 좀 빠졌다는 게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위험한 것도 알겠고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좀 알겠습니다만 이제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이 반등을 좀 시켜야 됩니다. 최적의 경로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네. 보면 이슈 자체보다는 국민은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 자체 갖고 있는 속성은 어떤 건 좀 해프닝인 것 같고 네. 어떤 건 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나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것들인데 이걸 이제 점점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태도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잘못을 누가 지적을 하면 실수를 했더라도 네. 뭐 말실수가 됐든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럴 땐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자꾸만 매를 벌었는데 정치 경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짧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축구로 제가 비유해 보면 축구에서 이제 공이 날라오면 아주 프로 선수들은 바로 자기 발 앞에 딱 공을 잡아둘 실력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공이 날라오는 걸 잡으려고 발을 들다가 자기 발 맞고 상대방한테 가거나 튕겨나가죠. 뒤로 빠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네. 땐 그래서 제가 코칭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바운드로 받아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원바운드로만 받아줘도 괜찮습니다. 튀긴 거를 다시 받게. 아니, 그러니까 원바운드로 받으면 실수를 안 하죠. 예.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뭐 기자가 무슨 질문하면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템포를 늦춰주면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게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고쳐도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대통령실과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 이것만 전달을 해도 난데 지금은 뭐 아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당이. 그러니까 이제 더 기분이 나쁜 거죠. 지난 8월 달에 네.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 네. 결국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죠. 네. 누군가 책임을 지고 뭔가 물러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8월 첫째 주, 둘째 주 휴가 다녀오면서부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표현했거든요. 네. 국민들의 마음이 그때 누그러졌습니다. 저도 축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계속 공격만 하시던 분이 수비를 안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방어운전 해야죠. 방어운전 예, 방어운전 좋습니다. 방어운전. 네. 방어운전에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경로를 안내할 때 최적 경로 선택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또 줄 수 맞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좀 최적 경로를 한번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정치 경험이 없고 지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당이 갖고 있는 좀 여유가 없는 것이 제 느낌에는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법정에 가면은 법을 했던 분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게 내가 무슨 발언을 했다. 난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 이게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는 대중들이 그걸 어떻게 이미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민심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정치를 바라보는 대중 정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 법적으로 이 뭐 소리 전문가까지 나와서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그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다. 법정이 이건 좀 아니니까. 법정이 아니다.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아니 그 컨설팅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요. 아니, 대통령실에도 유능한 참모들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과하고 가는 게 민심에 더 도움이 된다.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로 비유를 하면 대통령이 바깥 행사에 있어서 나갔다가 이 군중들 속에 이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물통이 날랐는데 생수병에 맞았어요. 그거 맞았다 그러면 나죠. 뭐 그게 뭐 총이나 칼은 아니니까 네. 생명 지장은 없지만 전국의 전 세계 영상이 나갔다 칩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깥에 나갔는데 물통 날라와서 물통 맞았다. 네. 그러면 그 무슨 망신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문책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호라 경호실이죠. 그러면 할 겁니다, 경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정무적으로나 홍보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참사가 지금 여러 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익을 해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실장은 대통령이 이 뭐라고 한 거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바이든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전에 홍보석은 이건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고 바이든은 아니고 날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홍보석실에 있을 것 같은 부대변인은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은 아니다. 그러면 그 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해명이 그 안에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누가 정리를 해서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도 스태핑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홍보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실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지금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안 되는군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인식의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정략적 공세에 내각 여권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 그랬을 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당 쪽만 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김은혜 홍보석이 발표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로서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듣기로는 그럼 어떤 뉘앙스냐면 이거 뭐 우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발표했다니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겠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나도 사실 속으로는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라도 그건 유감이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당 쪽에서는 대통령실과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초반에. 근데 이제 점점 가다가
정진석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도 계속 강경 발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전체의 참모들의 뜻인지 아니면 당도 다 이게 동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할 때는 좋은 쪽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섯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실 대응이 있고 여당의 대응이 있고 야당의 대응이 있고 언론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응을 제일 높은 기준으로 보죠. 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게 일종의 들킨 건데 드러난 건데 이것도 거짓말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과거 했던 말에 대한 신뢰성까지 같이 떨어진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고 두 번째 큰 문제는 적어도 대통령실이라는 건 우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 네. 타워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 정도 대응을 하는 걸로 보면 앞으로 이거 큰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대응이 가능하겠냐? 어떤 신뢰도에 대한 그런 예. 거에 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당 쪽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가처분 결과가 또 이제 이준석 승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위기가 한 번 더 이제 배가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선거 전처럼 선거 직전의 모습처럼 국민들한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하고 뭔가 네.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좀 네.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뭐 윤석열 대통령께 뭐 나왔으니까 컨설팅을 좀 해드린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 대통령이 된 분이 지지율이 빠지고 잘 못해요. 네. 그럴 경우에 흔히 할 수 있는 건 아깝게 떨어지면 0.73 떨어진 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재명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통 이러는 건데 예. 사실 지금 중도층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화가 나고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거 화는 나 있지만 그렇지만 이재명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다.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더 가면 이제 뭐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도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쿨하게 그건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등의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Stay